네, 대박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상하이. 네, 오늘로써 이제 한 주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이번 주 시장을 한 줄로 표현한다면 정말 피곤한 한 주였다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크라이나 관련된 뉴스만 하더라도 너무 많은 방대한 뉴스가 지금 쏟아져 나왔던 한 주였고요. 시장 흐름도 급락 나왔다가 급등 나왔다가 계속 반복이 된 한 주였기 때문에 이 앞으로의 시장을 예상하는 데 있어서 이제 많은 좀 어려움을 겪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다행히 미국장이 급락 나온 이후에 우리 장중에 우리는 지금 반등이 나오면서 마감이 돼서 그래도 오늘 금요일장은 그래도 잘 끌어올리면서 마감이 됐다.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오전에 이런 소식이 전해졌죠. 미국 국무장관하고 그다음 러시아 외무장관이 회담이 성사됐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결국 이제 우크라이나 우려를 이제 이 소식 때문에 완화가 어느 정도 된 거 아니냐. 그리고 완화에 대한 기대감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 지수가 먼저 좀 끌어올렸다. 그래서 아시아 시장이 제일 먼저 선방향됐다. 이 뉴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나스닥이 2.88% 급락 나온 이후에도 오전에 나스닥 선물이 또 추가로 약세를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 소식이 나온 다음에 이제 급하게 이제 나스닥 선물도 상승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금도 이제 우리 장중에 금 선물도 하락을 하고 이제 유가도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오늘 매기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은 살짝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와 관련해가지고 또 이제 뉴스들이 또 추가로 나온 부분들을 보게 되면요. 오전에 그 소식 이후에 나온 뉴스들이 완벽하게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가 안심할 정도까지 가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뉴스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좀 확인을 좀 해보면 이렇습니다. 바이든 아직까지도 러시아 침공 가능성 높게 본다. 외교의 회법도 하지만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위기 해결을 위해서 푸틴의 회담을 제안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이전부터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몇 번 회담을 제안하긴 했는데 러시아에서 그걸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러시아에서 받아주지 않은 이유는 우크라이나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태가 이제 러시아가 배경에 있다라는 우크라이나의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한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크렘린궁 대변인이 우크라이나로부터 정상회담을 요청을 여러 차례 받았다. 근데 왜 어떤 목적으로 만날지에 대한 질문을 하면 거기에 답하지를 않고 있다. 그래서 정상회담이 그래서 성사되지 않는 거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돈바스 지역 분쟁에 대해서 협상하자고 제안을 하지만 이 문제는 우크라이나 내부 문제지 그게 러시아하고의 문제가 아니지 않냐라는 부분이죠. 지금 현재 돈바스 지역에서 정부군하고 그 다음에 이 반군 간의 교전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누가 먼저 때렸니 막 그거 가지고도 계속 얘기가 혼선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거는 러시아가 배경에 있다라는 부분을 전제를 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러시아는 배경에 있지 않다. 반군을 지원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 자 보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돈바스 지역의 친러 분리주의 반군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러시아는 반박하고 있다. 우리는 절대 우크라이나 분쟁에 개입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때문에 서로 하는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에 계속 결론이 안 나오고 겉도는 뉴스들만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즉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딱 판단해 봤을 때 과연 우크라이나 위기가 수면 아래로 내려간 게 맞느냐라고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아니다. 좀 더 추가적인 뉴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가 병력 철수를 한다 그랬는데 바로 바이든 대통령과 나토에서는 아니다. 병력이 오히려 더 집결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하면서 반박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또 시장에 급락이 나온 배경이 됐는데 자, 러시아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병력이 15만 명이 모여 있고 이게 철수를 하는데 하루 만에 철수가 되느냐라는 부분이죠. 훈련 참여하는데 수주가 걸렸다. 근데 하루 만에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한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우리말을 못 믿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항변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러시아는 일부 병력 철수시켰음을 알리면 서방과의 긴장과 불안을 일부 해소하는 듯 보였으나 미국과 나토 러시아의 주장과 달리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서 러시아 병력이 점점 더 증강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래서 크렘린 대변인이 언론을 통해서 밝힌 바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의 자체적인 타임라인을 통해서 군사훈련에 참여 중인 병력이 본대로 복귀할 예정이다. 훈련에 참여하는 병력의 규모를 설정하는 데만 수주가 걸렸고 단 하루 만에 전부 복귀시키는 게 가능하냐 과연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소요될 일이다. 그래서 러시아가 침공을 준비 중이라는 서방의 의혹에 언제나 그랬듯 근거 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즉 이제 러시아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철군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믿어줘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예, 분명히 이거는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두고 과연 병력이 계속 점차적으로 축소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어쨌든 러시아에서 이제 대변인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이제 대변인이 우리 철군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로 철군을 안 하고 계속 버티기 한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좀 문제가 있는 거고, 예, 오히려 이 국제 여론은 러시아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 아닌가, 예,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리가 며칠 또 지켜보면서 확인해 보면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급하게 자꾸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 러시아를 계속 코너로 몰아붙이려는 움직임을 좀 보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저는 올바른 자세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필요 이상으로 너무 이제 국제적인 긴장감을 너무 좀 심하게 조성시키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로 인해서 계속 지금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인플레이션을 오히려 단기적으로 더 촉발시키고 있는 요인이 바이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대통령으로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러시아 매체 친러 반군 우크라이나군에 또 포격당했다 주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온 소식이거든요. 불과 몇 시간 전에. 그러니까 오전에 미러 회담이 체결됐다 이 얘기 나온 다음에도 계속 이런 언론사를 이용한 언론 플레이는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걸 뭐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소식들이 계속 시간 흐름과 관계없이 계속 단짠 뉴스가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이 좀 답답하다. 자, 그리고 이런 뉴스도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기사 내용인 것 같아서 잠깐만 한번 같이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530회 폭격이 벌어진 이유 푸틴의 계획이다라는 기사 내용이 나왔는데 우크라 정부군하고 지금 친러시아 반군이 격전을 벌이고 있죠. 계속해서 뭐 포격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러시아는 직접 개입하지 않고도 우크라 분열을 조작하고 있는 거다. 이게 푸틴이 노린 노림수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즉 접경지를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해요. 하지만 실제 공격은 하진 않았죠. 아직까지는. 그리고 뒤에서는 사이버 공격을 해. 우리 철군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작극 또는 가짜 뉴스를 자꾸 퍼뜨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군이 친러시아 반군을 계속해서 포격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뉴스를 계속 터뜨렸잖아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내에 반군 세력을 집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뒤에서 무기 다 대주고. 그리고 러시아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러시아 반군을 활용해서 이 우크라이나 어떤 정치적인 상황을 상당히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무너지게끔 만든다라는 게 이제 푸틴의 계획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의 지금 현재 정부를 무너뜨리는 게 러시아의 목적이라면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직접 공격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차피 우크라이나는 지난번에 말씀했다시피 우크라이나 안에서 친러시아 쪽과 이 반러시아 쪽이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것도 몇십 년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제가 생각해도 오히려 이게 훨씬 더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원하는 대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푸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굳이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러시아가 대대적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필요성도 떨어지는 거 아니냐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어쨌든 저는 아직까지도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쪽에 조금 더 이제 무게중심이 실리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뭐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분이고 각자 나름의 논리대로 생각해봐야 될 문제고 우리 대박이님들도 마찬가지다. 단순히 제 생각만을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유가랑 천연가스 가격이 좀 떨어져 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유가를 떨어뜨릴 만한 가장 큰 요소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우크라이나 문제가 어느 정도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거. 근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하나 붙었어요. 이란 핵협상이 상당히 진전되고 있다. 며칠 내 타결될 수도 있다라는 또 소식이 있었어요. 이란 핵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실질적으로 핵협상에 대해서 타결을 한다면 이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가 다 풀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원유 생산량이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죠. 그러면 이거는 또 이제 유가를 또 하락시킬 수 있을 만한 원동력으로 이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진정이 되면 어느 정도는 지금 현재 치솟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상승세가 둔화된다. 인플레 상승세가 둔화된다라는 시그널은 우리가 보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현재 어쨌든 지금 시장으로서는 원자재 가격들이 좀 떨어져 줘야 시장이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주 주말에도 뉴스는 계속 쏟아져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 밤 미국 시장하고 플러스 토요일, 일요일 해가지고요. 이번 주 주말 동안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이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을 봤을 때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게 연출이 되면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매매
가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주말까지 나오는 뉴스가 뭔가 또 부정적인 뉴스 일색이라면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도 우리는 이제 관망한다 이런 자세로 좀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매수냐 관망이냐라는 부분은 우리가 또 체크하기 위해서 주말에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밤에 그 연준 의원들이 대거 발언들이 있어요. 발언들이 뭐 인터뷰라든가 또는 발언들이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오늘 미국 시간으로 오전 10시 15분에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 그리고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가 이 두 명이 통화정책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의 토론을 한다는 의미는 어느 정도 반대의 의견을 가진 사람들끼리 토론을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굳이 토론이 일어나질 않을 테니까. 그래서 이 둘의 시각, 토론 정책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시간 뒤 오전 11시에 그러니까 미국 시간입니다. 오전 11시에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의 발언도 예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오후 1시 30분에는 최근 부의장으로 지명된 브레이너드 연준이사 주제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에 대해서 주제로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당연히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에 우리 시간은 오늘 밤에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대거 예정이 돼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면 연준 의원들의 스탠스를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겠죠. 3월 달에 과연 진짜로 금리 인상은 100% 할 것 같거든요. 근데 25bp만 인상을 하느냐 아니면 50bp를 한 번에 인상을 하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연준 의원들의 분위기를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매파적이냐 아니면 덜 매파적이냐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이제 결과를 어떤 이야기들이 주고 받았는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결국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니까 이거는 단지 오늘 밤뿐만이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까지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좀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인데 제가 이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만약에 러시아 군들이 철군을 한다면 이번 주 일요일쯤에는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병력 일부가 철수가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인공 사진으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꼭 러시아에서 발표하지 않아도 전 세계적으로 철군하는 모습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으로 일요일쯤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확인해 보면 좋겠죠. 그리고 다음 주에 이게 철군이 나타난다면 실질적으로 러시아군이 철군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신뢰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니까 다음 주 시장은 이에 대해서 화답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오늘 미국이 옵션 만기일인데요. 그동안에 시장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이 방향성을 아랫 방향으로 세팅을 해놓은 투자자 포지션이 상당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에 혹시나 연준 의원들도 덜 매파적이고 또 우크라 관련해서 또 추가적으로 좋은 소식 나오고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이 빨리 이제 포지션이 청산이 될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오늘 옵션 만기일 때는 보통은 주가가 빠집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데 또 오히려 탄력이 붙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오늘이 만기일이라는 점 감안하면. 그래서 일단 오늘 밤과 주말 동안에 이 제가 말했던 이 포인트들을 좀 보면 다음 주에 좀 예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혹시나 시장에 주말 동안에 나온 뉴스가 너무 좋아.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음 주 초에는 또 이제 돌격 앞으로 또는 추가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생기겠죠. 그렇게 되면 또 제가 이제 보고 이 종목은 또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너무 좋다 싶은 게 있으면 여러분들께 또 문자로도 또 보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박이님들 중에 현재 문자를 못 받고 계신 분들은요, 화면 지금 나가고 있죠. 화면 상단에 보면은 이 핸드폰 번호로 문자 신청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문자를 제가 보내드린 무료 문자를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미리 신청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날 혹시나 필요해서 제가 종목이라도 보내드리게 되면 다음 주부터 받아보실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말입니다.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 고민한다고 해서 뭐 올라갈 시장이 떨어지지 않고요. 떨어질 시장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일단 주말 동안에는 푹 쉬시고 다음 주를 위해서 에너지 충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만 이제 기사 내용으로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려운 시장이지만 사실 이런 구간도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저럴 때도 있었지, 또는 오히려 저 때 좀 사둘 걸, 이런 또 후회가 들기 마련이거든요. 결국에 시간이 지나 보면 다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현재가 힘들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좌절하기보다는 오히려 희망을 갖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 대박이님들은
항상 화이팅 하시고 현명한 투자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주말 즐겁게 보내십시오. 대바이.